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 시행에 따라 이번 주일 수도권 지역 교회들의 정규 예배가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법원이 최대 19명까지는 현장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지관은 재정적인 문제로 상임 의사를 두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일생을 헌신하며 장애인들의 곁을 지켜온 재활의학과 전문의 이미경 씨를 만나봅니다. CBS는 교회 내 여성 사역자들의 출산과 육아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돌봄 친화적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여성 사역자들의 육아 현실을 함께 공감하고 배려하는 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아시아 선교를 목표로 설립된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가 최근 학교 이름을 아신대학교로 변경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 시행에 따라 이번 주일 수도권 지역 교회들의 정규 예배가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법원 결정에 따라 최대 19명까지는 현장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실 일부는 오늘 서울 내 7개 교회와 목사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교회 대면 예배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20인 미만의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 인원의 10%는 대면 종교활동 참석이 가능해졌습니다. 의사로서의 안정된 삶 대신 장애인의 재활 치료를 위해 일생을 헌신한 의사가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의 상근 의사로서 33년간 인수를 펼쳐온 이미경 씨를 오요셉 기자가 만났습니다. 서울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33년간 장애인들의 곁을 지켜온 재활의학과 전문의 이미경 씨. 이 씨는 조건 때문에 필요한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곳에서 인수를 펼치고 싶다는 신념으로 당시 불모지였던 재활의학을 전공으로 택하고 1988년부터 장애인 복지관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로 상임의사를 두기 어려운 복지관 현실 속에서 이 씨는 현재까지 우리나라 유일의 복지관 상근의사입니다. 의사가 꼭 필요한 분야인데 안 가는 그런 분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꼭 그런 분야에서 의사로서 일을 하고 싶었고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거를 나누라고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한테 다 다른 탤런트와 이런 걸 다 환경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씨는 자신의 삶이 봉사나 헌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하나님께서 환경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진정한 장애 재활 치료는 단순히 기능적 치료가 아니라 장애인이 독립된 인간으로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라며 각 영역의 전문가들이 모여 전인적 재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복지관에서 더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이 씨는 하얀색 의사 가운을 무서워하는 발달 장애인들을 위해 가운도 입지 않은 채 장애인들의 친구이자 어머니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선생님 칭찬 많이 해줘서 좋아요. 평소에 잘해주세요. 지역사회 참여활동이 재밌어서. 이미경 선생님 사랑해요. 이미경 씨는 국내 장애인 재활의학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발달장애 진단 시점부터 치료적 개입을 시도하는 초영역 영유아 조기 개입 모델을 도입했고 자폐아의 감각장애를 개선하는 치료법과 뇌성마비 조기 진단법 등을 보급했습니다. 또 장애 재활 관련 도서와 비디오를 발간하고 후학 양성에도 힘썼습니다. 이 씨는 우리나라 장애 재활 치료가 많은 발전을 이뤘지만 여전히 치료 기관과 치료사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수년씩 대기를 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습니다. 특히 중복 등록으로 인한 허수로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이를 조율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애라는 거는 하여튼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정말 빨리 치료를 받아서 이제 발달이 향상이 돼야 되는데 그 되기 때문에 치료를 못 받으니까 그게 가장 안타깝죠. 전체적으로 이거를 갖다 좀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그런 대기에서 허수를 지워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3년 전 정년 퇴임한 이 씨는 여전히 촉탁의사로 복지관에 상근하며 장애인들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CBS는 교회 내 여성 사역자들의 출산과 육아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돌봄 친화적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여성 사역자들의 육아 현실을 함께 공감하고 배려하는 교회를 천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주일 오전 주일학교 온라인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영유아부 담당 사역자인 박혜련 전도사, 온라인 모임에 집중하는 박 전도사 옆에선 어린 두 자녀가 놀고 있습니다. 박 전도사는 주일마다 교회에 두 아이를 데리고 와 사역을 합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 아버님도 목회를 하고 계셔서 사실 주말은 또 친정 부모님도 좀 더 바쁜 시기라서 더 맡기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죠. 이 교회에 어린 자녀를 둔 여성 사역자는 모두 4명. 사무실에 심지어 회의 시간에 아이들이 있어도 누구 하나 불편한 기색이 없습니다. 이마리아 목사는 7년 전 이 교회에 왔습니다. 돌이 채 되지 않은 자녀를 데리고 다니면서 파트 전도사로 시작해 올해 전임 사역자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자녀를 데리고 올 수밖에 없는 여성 사역자들에 대한 동료 사역자들의 배려가 큰 도움이었습니다. 제가 효율적이지 않은 그 순간에 동료 사역자분들이 일을 많이 감당해 주셨어요.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할게요 하나씩 다 가져가시고, 그거를 그런 상황에서 제가 스스로 자괴감이 들거나 마음이 낙심되지 않도록. 교회는 코로나 이전엔 주일 사역을 위해서 사역자와 교인들의 자녀 돌봄 부서도 별도로 운영했습니다. 엄마, 여성에게만 자녀 돌봄을 맡기지 않은 겁니다. 성가대, 교사들,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의 자녀들을 위한 쉼터가 필요하겠다, 교회적으로. 그리고 그 순모임을 할 때에도 아이들이 어떤 선생님 내지는 이제 안전하게 도와주실 수 있는 분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실제 이 교회가 시행하는 출산 육아 지원 제도는 3개월의 유급 출산 휴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성 사역자에 대한 배려의 문화가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된 건 이장호 담임 목사의 영향이 컸습니다. 육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니까 이게 성역이 아니고 뭐냐, 교회 사역 대비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가정의 육아라고 보면 안 되고 이 자체가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장호 목사는 또 남성, 여성을 떠나 모두가 동역자이자 가족이라는 공동체적 인식을 갖고 있다면 육아하는 여성 사역자에 대한 배려는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아시아 선교를 목표로 설립된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가 최근 학교 이름을 아신대학교로 변경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흥호 총장을 직위 해제한 아신대 이사회가 다음 주에 새로운 총장을 선임할 계획이어서 향후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아시아 선교를 목표로 세워진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가 학교 이름을 아신대학교로 바꾸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액칠한 이름으로도 잘 알려진 아신대학교는 지난 47년 동안 국내외 기독교 인재를 길러내는 데 집중했지만 두 차례 학내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지난 2006년 교수협의회와 총장 간 갈등을 시작으로 무려 6년 동안 학내 사태를 겪다가 2012년에 안정을 찾았고 최근 또다시 총장과 교수협의회 간 갈등이 표출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드러난 갈등은 아신대 이사회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 정흥호 총장을 직위 해제함으로써 비교적 빨리 마무리됐습니다. 아신대 이사회는 현재 새로운 총장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7년 만에 학교 이름을 바꾸고 갈등 끝에 새 총장을 맞이하는 만큼 새로운 도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 총장이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한 건축회사가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측과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신대는 경기도 양평의 학교법인과 서울 서대문의 재단법인으로 이루어졌는데 전 총장 시절에 추진했던 서대문 부지 개발에 대해 이사회가 적법성 문제를 이유로 제동을 건 상황입니다. 오는 20일에 선출될 새 총장이
침체된 학교 분위기를 살려 힘찬 도약에 나서기 위해선 서대문 부지 개발 문제를 비롯해 전 총장의 직위 해제와 관련된 사안들을 잘 매듭지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신대 총장 선임에는 정홍열 교수와 한상화 교수가 후보로 나섰으며 아신대 이사회는 오는 20일 온라인 회의와 투표를 통해 새 총장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여름이 뜨겁습니다. 짧은 장마 이후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한다는 예보에 걱정이 많습니다. 기후 위기는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북미 대륙 동부에서는 고온으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고 식재료 공급망의 차질과 화재 등 일상의 위협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일시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여름만 뜨거운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세계적으로 악화되며 연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국내의 일일 최다 감염자 수가 연일 경신되면서 확산세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8월에 하루 2,000명대 확진까지 예상됩니다. 집단 면역 정도까지 백신 접종률이 높은 이스라엘과 영국 같은 나라에서도 감염자가 다시 늘어나면서 방역 통제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전파 속도가 유달리 빠른 델타 변이 바이러스 외에도 남미발 람다 바이러스는 치명률이 10% 가까이 되어 걱정스럽습니다. 뜨거운 것이 또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국면입니다.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강 구도의 변화가 오면서 여야의 경선이 본격적으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1차 컷오프를 통과한 여권 주자들 사이에 전선이 날카로워지면서 셈법이 얽히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국민의힘 입당과 당 내부 주자들의 지지율과 세 확산 추세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그래왔듯이 갈수록 온갖 방법이 동원되면서 대선 국면은 절절 끓어오를 것입니다. 기후위기, 감염병의 세계적인 재확산, 대선과 관련된 사회 정치적 경쟁이 이 여름을 더욱 달구면서 일상의 평안과 소시민의 행복을 어지럽힐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름의 교회 교육입니다. 전통적으로 여름방학 시기에 진행해온 여름 성경학교나 여름 수련회 등의 집중신앙교육은 교회 사역에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작년에 이어 코로나 상황에서 두 번째 여름을 맞습니다. 하필 이 시기에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강화됐고 수도권에도 전국적으로 방역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여름의 교회 교육에서 기본적인 방향은 분명합니다.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과 그 상황에서 최대한 신앙교육의 방법을 찾으며 노력하는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1년 반을 지내면서 여러 가지 비대면 방식의 사역을 개발하고 경험해 왔다는 것입니다. 각 교회와 교단들의 경험과 지혜를 더 충분히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으로 이어지는 일은 그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는 기독교 신앙의 심장입니다. 신앙교육에 관한 헌신이 이 뜨거운 여름을 넉넉히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웨슬리 연합전도대의 발대식을 열고 팬데믹 이후 힘찬 전도운동이 전개될 수 있길 기대했습니다. 광주 CBS는 정용선 신임 대표의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웨슬리 사회성화실천본부가
웨슬리 연합전도대 발대식 감사 예배를 열었습니다. 전도의 매개로서 옥수수를 나눠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교회를 소개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은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기대가 큽니다. 전도대를 창설한 웨슬리 사회성화실천본부 이사장 조정진 목사는 신학생들을 초청해 전도 현장을 나누고 제자 양육을 통해 팬데믹 이후 시대의 전도 운동을 힘차게 전개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은 광주 CBS가 28대 정용선 신임 대표의 취임 감사 예배를 가졌습니다. 광주 CBS는 교회의 기도와 헌신으로 세워진 방송국이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고 지역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을 예수님 대하듯 섬기겠습니다. 또한 직원 여러분들을 수평적 관계로 소통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동역자로서 각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CBS 28대 정용선 대표는 TV 송출 제작부장과 라디오 송출 제작부장을 거쳐 광주 CBS 디지털 기술국장과 본사 미디어 디지털 기술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울산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평등법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울기총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평등법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법안이며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도 다양한 가족 포용이라는 명목으로 동성혼 합법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익산시 기독교연합회가 최근 폭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익산 중앙시장을 방문하고 상인들을 위로했습니다. 연합회 임원과 각 교단별 목회자들은 상인들을 만나 지속적인 소비를 통해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힘쓰기로 약속했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기온도 오늘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낮아져 일부 지역은 발효 중인 폭염특보가 해제될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